자, 오늘 취업의 기술 시간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오늘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상당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날씨 이렇게 좀 더워지니까 다시 좀 방송에 나오라 이런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아주 좋을 때 방송을 하러 오셨네요. 자, 오늘 주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7학기 진로 결정에 고민을 묻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대학 7학기에 관한 건데 네. 4학년 1학기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4학년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진로 고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거의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신입생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한다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대학교 4학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요새 보통 많은 전문가들께서 곧 이제 8학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학생들한테 어떻게 취업을 해라,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런 참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6학기를 마친 이제 4학년이 곧 되는 이 학생들, 이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외가 돼 있다.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좀 진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오늘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기업들이 이 탈스펙 채용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러한 전형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턴 후에 정규직을 전환해주거나 아니면 직장 체험을 통해서 이 정규직 사원을 뽑는 이런 공채 전형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좀 3학년까지 쫙 내려온 이 시기가 지금 좀 학생들한테 많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공채를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미리 다른 거를 좀 휴학하고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이 7학기를 앞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로 결정을 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취업을 하기에 앞서서 뭐 내가 한번 고시에 도전해 볼까? 뭐 본인을 좀 믿고 네. 아니면 뭐 국가 공인 자격증, 전문 자격증 한번 따볼까? 아니면 뭐 로스쿨 요즘 상당히 말 많죠. 뭐 네네. 로스쿨에 진학할까? 네네. 아니면 MBA를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이 7학기를 올라간 학생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신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왜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좀 다른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로에 대한?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최근 이제 이 취업에 대한 방법이 아주 다양해졌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이 행정고시라던가 아니면 뭐 전문 자격증이죠. 회계사, 뭐 세무사, 그리고 뭐 노무사, 그리고 네. 국가 공인 자격증들은 보통 시험 방법이나 이 전형 방법이 있어서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어떻게 시험을 보면 붙는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뭔가 이 특별하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전할 것도 없고 공부만 하면 된다. 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취업보다는 내가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좀 이걸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 취업보다는 취업 이전에 다른 걸 한번 통해 가지고 내가 한번 진로를 결정해 보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이 취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앞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취업 준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시험 준비랄까요? 네. 이런 걸 좀 고민하는 분들의 생각은 뭘까요? 예. 취업 준비하는데 어차피 1, 2년 걸릴 거니까 예. 한번 도전해볼까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런가요? 예, 이게 한 1, 2년 도전을 해서 사실 네. 합격을 하거나 자격을 따거나 이 목표를 이루면 뭐 한 절반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절반은 또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 자녀가 사실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부모님들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뭐 이 전문 자격을 취득하겠다라던가 아니면 상급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러지 절대 말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해봐라 이러지 이렇게 상당히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겠다. 내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많이 독려를 해주시거든요. 지원 많이 해주시겠죠. 근데 네. 사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도 계속 무한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 학생들도 휴학을 계속 해두고 뭐 계속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네. 29살, 30살이 넘어서까지 취업을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30대 생애 미취업자로 이렇게 많아요. 전락하는 네.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모님들도 내가 너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근데 너 그때까지 못하면 우리 깨끗하게 포기하고 취업을 해라. 이렇게 좀 끌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아유 우리 자식 가장 너가 머리는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 관리를 못하게 되고 나이는 먹고 이렇게 좀 되는데 사실 어떤 해결책은 이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자녀분과 취업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때, 자, 이 시기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취업을 하자 하면서 또 이 준비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이번 시험에 얼마만큼 또 이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시간을 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좀 그래도 어떤 위험 요소를 좀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계속 미뤄주는 경우를 저도 주변에서 참 봤는데요. 이게 30 넘고 35이 돼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버님이 하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일을 돕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열심히 하면 되죠. 네. 근데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너무 걱정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또. 예, 저도 40살까지 이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상당히 난감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시길래 그 정부 지원 이 창업 프로그램도 39살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얘기 드렸습니다. 학원 강사하십시오. 네, 뭐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답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도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이라서 공부를 많이 예. 하셨으니까요. 예, 뭐 네. 학원 쪽이라도 좀 알아보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말았었는데 사실 이 합격을 하면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가 바로 이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 취득을 해도 좀 그다음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뭐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제가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벌써 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1년에 한 40명밖에 취득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졸업을 하기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취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면접 자리에 갔었는데 면접에 가보니까 시험에 같이 합격한 다른 계리사 5명, 6명이 최종 면접이 들어오니까 뭐 결국은 거기서 한 명 뽑거든요. 네. 또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아유. 그래서 좀 컨설팅을 받아서 좀 취업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리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전문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또 붙은 사람들끼리 또 그 채용 공고를 보는 것도 사실 똑같을 것이고요. 그 공고를 보고 시험을 보는 자리에서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딴다 해서 취업이 보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럼 뭐 개업을 해야겠네요. 예. 개업을 하든가 뭐 좀 뭘 가게 하나 차리든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길 가다 보면요.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예, 길에 많습니다. 이게 아주 개업하면 많죠. 되잖아요. 예, 좀 쉽게 생각하면 예. 뭐 좀 돈을 빌려서 개업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예, 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뭐 인턴이나 근무를 하게 되면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협회에 등록을 하고 네. 정식으로 개업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세무사를 좀 예를 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고객으로 하거든요. 이 기업의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기장. 기장을 좀 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1년에 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 세무 대리를 해주면서 이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데서 좀 좀 수익을 내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최근에 기존의 기업들은 다 이미 세무사 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미 맡기고 있는 거 잘 안 바꾸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고객을 결국은 뺏어와야 됩니다. 이 얘기는 개업을 하면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친이 또 영업을 하게 되는데 또 문제는 요즘 그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면서 요즘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신규 고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손님들을 뺏어와야 되는데 이 본인이 뺏어오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기존에 있는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익히고 또 거기서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뺏어와서 개업을 해야 되고 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고객 확보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개업이 가능하지 그냥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 개업을 하는 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고민을 미루게 되는 거지 취업이 보장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6년 전에 방송이 하도 없어가지고 네. 저도 개인 방송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리셨어요? 예? 방송국을 차릴 수는 없고 개인 방송 그 아프 어행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더 열심히 하자. 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걸 예.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걸 통해서 배운 건 이제 절대 창업은 나랑 안 맞는구나. 그냥 일 열심히 하자. 네. 예,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창업하시는 건 항상 위험성이 따라요. 그렇죠? 네. 예. 자, 전문 자격증도 상당히 어렵게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끼리 또 경쟁도 치열하니까 취업도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요새 노무사의 인기도 좀 뜨겁지 않나요? 예, 뭐 노무사 최근 이 자격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 영업이나 마케팅 쪽의 직무라던가 이 경영기획실 이런 쪽의 직무를 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경상계열 학생들이거든요. 예. 이 경상계열 학생들이 내가 왜 영업을 해야 되지? 이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가장 편해 보이는 게 또 사실 HR 쪽이거든요. 또 HR을 들어가려면 신입은 안 뽑는다는데 그러면 노무사를 따서 내가 들어갈까? 또 노무사 있는 사람 또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경상계열 졸업을 예정을 앞둔 친구들이 그래 한번 노무사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요. 사실 이 노무사 분들께서 주로 하는 일은 이 부당해고에 관련된 이 송사, 이 법률적인 송사를 담당하는 게 보통 주요 업무였는데 네. 이 최근 기업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무사분들도 이 기업의 이런 조직 컨설팅이나 조직 개발, 뭐 인사 체계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당해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고 기획해주는 업무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얘기는 노무사의 역할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 조직 개발에 관련된 HR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또 이쪽 분야에서 앞으로의 장래성을 내다봤을 때 발전하기가 좀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자격증만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사실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네, 일도 그렇죠. 안 맡기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평생 먹고 살 길이 딱 보장돼 있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바뀐 시대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두고 본인이 이 자격을 취득하겠다. 이 목표를 먼저 좀 세우시고 이 취득을 한 다음에 전문 자격을 갖췄으니 앞으로 이 업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업계에서 원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또 실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또 다시 한번 또 제2의 인생이다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커리어 패스를 좀 생각하셔야 내가 지금 7학기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 취업하는 길에 과연 이게 맞는가를 또 판단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표 기한을 그러니까 정해둬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한정 없이 계속 준비를 예. 하면 좀 안 될 수 있겠어요. 예, 이 네. 시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저희가 25살, 뭐 27살, 29살 자기가 시간 가는 거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예, 계속 본인이 거울 보면 계속 얼굴 똑같고 안 늙는 것 같은데 늙습니다. 예. 이 시장에서 보는 눈이 있고 예. 또 나이가 스펙입니다. 나이가 스펙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시간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이런 습관 미리 좀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기는 동안이니까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은 노체예요. 예, 동안 아닙니다. 예. 네. 자, 이제 시험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대표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는 뭐 로스쿨이나 갈래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습니다. 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로스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네. 그래서 내가 건축법에 관련된 전문 법조인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목표가 딱 있으면 로스쿨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목표가 없이 그냥 부모님이 야, 너 로스쿨 개설됐는데 너 취업이 어렵다는데 한번 가봐라. 너 갔다 오면 변호사 된다더라.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로스쿨이 이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반 대학원에 뭐 몇 배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로스쿨 진학만을 목표로 두고 그냥 졸업하고 로스쿨 가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또 이런 분들이 또 로스쿨을 나와서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조인이 된다고 그랬을 때 또 취업이나 뭐 이쪽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로스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그냥 이제 로스쿨 나오셨으니까 저희 기업에 오시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노무사나 세무사처럼 이 어떤 개업을 하려면 또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죠. 업계에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MBA 요즘 또 많이 갑니다. 그렇죠. MBA 많이 가는데 사실 이 외국의 이 MBA 같은 경우는 이 근무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업계 경력이 없으면 입학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예. 네네. 근데 이 국내 야간 MBA 말고 이제 주간 MBA가 있습니다. 이 주간 MBA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에서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이 좀 어려운데 경영 쪽에 전문 지식이 좀 있으면 내가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상급 학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보통 이 MBA가 있는 학교들이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상위권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 학벌 세탁이죠, 일종의 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 MBA 강의에 가보면은 이 사례, 토론, 그리고 또 인맥 관리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업무 스트럭처에 대한 그 정확한 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 전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사실 수업 시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취업이 좀 안 되니까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MBA에 진학하시면은 그냥 내가 취업을 고민하는 시기를 그냥 2, 3년 늦춘 거지 절대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큰 오판이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 알겠습니다. 친동생도 참 창피하지만은 30이 넘어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이놈이 갑자기 로우스쿨을 가겠다고 다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스쿨 다시 들어가라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한 게 뭐 자격증 따지 마세요, MBA 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예. 그렇죠. 이 단순히 취업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동기 없이 지원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면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구직 준비하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MC분들께서 정확히 짚어주셔가지고요.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계획하고 꼭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항상 속 시원하고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